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흐름은 똑같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강세로 출발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약세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도 겨우겨우 코스피는 2020선에 안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폭이 다른 아시아 국가 증시 대비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상당히 괄목할 만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도 역시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이 또 급락한 부분도 지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예시 체크인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는 박스권으로 눈치 보기 장세 연출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어이지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머징 시장,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우리 증시 좀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박스권 내에서의 계속 흐름이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선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약간 좀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너무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냐라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누구 한 업종이 치고 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다들 이제 움츠리기 바쁜 그런 또 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장세를 좀 걸어가고 있다. 지금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 박스권도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거 이제 지금 기관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좀 다른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코스피가 2,000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시작이다, 상승 랠리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지금 2,000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 다시 펀드 환매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선, 2,050선을 넘어가면은 펀드 압박에 대한, 펀드 환매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거의 박스권 상단이다, 상단의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박스권 상단이라는 건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됐는데 또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나쁘지 않게 열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주도주가 없는 거죠. 주도주가 없는 거고 그 주도주가 있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스바겐 때문에 오늘 반세익이 얻으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도 나도 이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하지만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다들 한번 또 숨기 바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당분간은 상승 랠리가 좀 연출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약세를 상당히 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잔잔하지만은 그 밑에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자 박스권이 1930선에서 2050선이 연출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50선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2차 박스권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2차 박스권 같은 경우는 2050에서 2170 정도까지로 연출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50선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펀드 환매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선이 좀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우리 국내 내에서의 어떤 주도주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과도 좀 같이 좀 발맞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키포인트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10월에는 10%다, 12월에는 40%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10월 가면은 또 이 FOMC 회의 바로 직전 가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시장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항상 시장의 충격은
충격은 지금 대비해져 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든 금리 인상을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만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충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대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10월 아니면 뭐 내년 3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도 지금 방향 자체도 상당히 잡혀져 있지 않고 FOMC 뭐 그런 거의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더라도 뭐 그냥 뭐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된 건 아니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대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금리 인상의 충격은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지금 5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상당히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오히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악재로만, 그러니까 부담감으로만 주는 지금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이번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그 부양책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중전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 부양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여전히 크다는 부분도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투자 전략은 상당히 또 보수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 연출될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차라리 지수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박스권이라는 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뭐 단기 차익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어느 정도 그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매집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금융주라든지 제조업 아니면은 뭐 건설, 철강, 특히 좀 굵직굵직한 업종들에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업종들의 단기 상승들은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 쪽으로 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철강 쪽 아니면 금융 쪽에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왔을 때에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 그리고 수급이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기대를 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연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